그리고 그 어두운 면을 가리는 밝은 빛을 따라 시작한 요리사의 길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 모든 셰프님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 그룹 대표 제일입니다. 자, 오늘은 요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알만한 정호영 셰프님의 유튜브죠. 정호영의 오늘도 요리에 송은 셰프님과 그다음에 김영석 셰프님께서 출연하셔서 세계 3대 요리 학교를 비교하시고 유학에 대한 견해를 밝히신 영상에 대해서 이제 저의 눈으로 다시 한번 수정 해석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전에 유학을 하셨던 이제 세 분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높은 위치에 계신 셰프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이제 유학과 이제 학교의 이야기가 현재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맞지 않은 정보로서 다가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점 때문에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세 분의 의견을 막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요리 유학생들을 이제 많이 만나는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눈으로서 다른 시각으로서 그 내용의 영상을 바라보는 거니까 셰프님들의 팬분께서도 이 점 약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송은 셰프님. 그래서 이제 정호영 셰프님의 영상을 보시고 제 영상을 보신다면 더욱 이해가 조금 더 빠르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은 셰프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해 봅니다. 첫 번째는 송은 셰프님은 CIA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그런 비싼 요리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2년 동안의 이제 학비가 기숙사 비용 포함해서 이제 거의 2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 곳을 다닐 수 있는 분을 대부분의 해외 요리 유학생들이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2,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제 약간 인생을 걸고 호주에 온 요리 유학생과 약간 여유롭게 몇 억씩 쓸 수 있는 환경의 요리 유학생들을 송은 셰프님 자신을 예로 들면서 하시는 요리사의 시작, 그 다음에 현재를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CIA를 다닐 수 있다는 집안 배경만으로 약간 자신의 미래에 수많은 기회와 옵션을 더 갖게 되는 거니까요. 사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간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이죠. 한국의 파인다이닝이나 그런 이제 다이닝 문화가 조금은 더 빠르고 질 높게 자리 잡은 건 사실이고, 많은 투자를 통해 인재 배출을 선두에 서서 하셨다는 거는 한인 셰프님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CIA는 영상에서 이제 나왔듯이 30-40%의 한국 학생들이 있는데, 요리 유학에 몇 억씩 쓰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는 거는 한국 요식 산업의 미래와 그런 이제 가치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겠죠. 이제 호주 요리 유학 학생들은 대부분은 약간 호주 요식 산업의 미래와 약간 영주권의 가치를 두고 있다면, 미국 요리 학생들은 약간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약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이제 호주 요리 유학 학생들과는 조금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학생들 중에서 그렇게 CIA 출신이 많고, 제가 이제 어깨 너머로 들은 정보에 의하면 CI 요리 학교를 이제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도 약 30% 정도라고 하니까 약간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유학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유학 반대 이유가 비자를 받기 이제 어렵다. 이유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만약 되면 유학을 추천드려요. 이제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바로 이 포인트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호주 요리 유학이 이제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느 나라 이제 유학이던 1년, 2년 학교만 다닐 거면 약간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해요. 송은 셰프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학교 이후 비자를 발급하지 못하면 결국 경력을 쌓을 수 없다는 것이고, 학교를 다니는 유학 자체, 이거 목적만을 달성했다고 해서 어떠한 솔직히 메리트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요리 유학은 경력이고 학교는 학교일 뿐이다 라는 의견과 약간 정확하게 일치하는 의견을 내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리 유학은 그 나라의 산업과 비자 시스템을 보고 경력을 쌓기 위한 학교를 가는 것이지 학교의 명성을 보고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 어디를 졸업했다고 인정해주는 분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돈만 내시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요리 유학입니다. 이제 송은 셰프님 의견에 이제 하나의 반대 의견이 있다면 이제 한국에서 배워라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거예요. 외국에서 많은 걸 배워서 돌아온 셰프님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뭐 지식이나 스킬 면에서는 저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에서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왔다고 하는 사실에 저는 송은 셰프님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이런 의견들이 약간 이제 전형적인 약간 엘리트 방식의 이제 사고 방식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요식 산업을 이제 보게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값싼 요리 유학도 많다는 걸 아마도 송은 셰프님은 모르셨을기도 하실 겁니다. 세 분이 언급하신 그런 이제 소위 명성 있는 학교와 뭐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하고 유명한 요리 학교도 훨씬 많이 있어요. 자, 위의 의견에서 이제 보강 내용은 첫 번째, 임금입니다. 약간 턱없이 낮은 요리사 임금은 셰프님의 의견에 이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약간 도전과 희생을 할 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데 한국에서 요리를 해도 된다는 건 뭐 송은 셰프님 입장에서는 그 약간 이렇게 복지, 임금, 뭐 오버타임 등 약간 송은 셰프님 업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약간 궁금합니다. 절대로 한국은 요리사들에게 결코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산업의 크기입니다. 뭐 희생과 도전을 한다고 쳤을 때 그 의미가 외국만큼 이렇게 동등하려면 기회가 많아야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다이닝 산업의 크기는 상당히 작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특히나 파인다이닝 쪽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죠. 뭐 학생들이 배우고자 한다면 그 배움은 대부분 그런 밥집이 아니라 높은 이제 그런 퀄리티의 이제 스킬을 배울 수 있는 업장일 건데 그런 업장이 뭐 미국과 호주는 이제 상당히 산업의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이제 한국, 그것도 서울이라는 되게 이제 한정되어 있고 약간 규모도 굉장히 작다는 것은 제가 이제 셰프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조리학과가 거의 1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급에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것 또한 저는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워도 된다는 말에 저는 조금의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회와 발전입니다. 유학, 특히 호주로의 유학은 셰프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기회와 발전에 충분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회와 발전을 통해서 경력을 쌓고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요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죠. 뭐 먹고 살아야 한다는 전제가 들어가면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호주 요리 유학의 장점을 아시게 된다면 송은 셰프님께서도 충분하게 호주 요리 유학을 장려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공평한 기회를 통해서 이제 빠른 성장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넓어지는 시야, 인맥, 뭐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는 요리사로서의 발전이 결국에는 유학이라는 정확한 목표와 일치하는 거니까요. 뭐 2억을 유학비에 쓸 정도의 배경을 꿈꾸는 요리사의 미래는 이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호주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영석 셰프님의 의견을 말해봅니다. 첫 번째는 김영석 셰프님이 말씀하셨던 학교를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경력이 있으면 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 현지에서 부딪혀봐라. 1, 2년 스타지식으로 배워라. 저는 이 말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래에 제가 나열을 할 거지만 나 때는 이래서 뭐 이랬다라는 말보다는 솔직히 사실 정확한 정보와 사실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첫 번째 말씀하셨던 한국에서의 경력이 있으면 뭐 자막에서는 학교에서의 경력이 있으면 이라고 나와 있지만 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 현지에 가서 부딪혀 봐라 라고 하셨지만 뒤에 정호영 셰프님께서 말씀하신 비자에 관한 절대적인 이해가
저는 없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외국에서 한국의 경력이 조금 있다고 해서 일을 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뭐 어디를 가던 그 나라의 말을 못하는 그럼 외노자를 왜 자국민과 유학생 그리고 뭐 경력 있는 사람을 놔두고 그렇게 쓰겠습니까? 결국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모양처럼 들리지만 그 내용은 약간 텅텅 비어 있다는 거죠. 물론 약간 이번 영상에는 그렇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심도 있게 주제를 다루지 않았지만 이제 두 번째 그 1, 2년 스타지식으로 배워라. 일단 저는 김영성 셰프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 셰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약간 이게 무조건 희생을 해야 요리사로서 배운다는 약간 의미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스타지가 뭡니까, 여러분? 무급으로 일을 하고 다쳐도 보험이 안 되는 단기 무급 채용입니다. 1, 2년씩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있을 수 있는 비자도 그렇게 몇 명 워킹 홀리데이 시스템을 갖춘 나라를 제외하고는 스타지조차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지를 1, 2년 할 수 있다는 거는 뭐 생활비, 집값 등등의 서포트가 그게 있다면 그런 기회를 받는 것도 좋긴 하죠. 그런데 이럴 바에는 유학을 하고 말지. 그리고 공짜로 인력을 쓰고 무료로 인력을 제공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시스템 이 스타지를 저는 왜 공개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신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즉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뭐 요리사는 원래 이렇다. 왜 유독 이 분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이 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와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시는 세 분 같은 셰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외국을 나오는 것은 유학을 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비자 시스템과 고용 시스템을 먼저 파악하고 고용 뒤에 내가 얻을 수 있는 노동법과 임금과 보험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스타지에서는 제가 셰프크루 유튜브에서 다루긴 했지만 이제 오래 할 수 있는 비자를 갖는 것조차 어렵고 생활비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짜야 돼요. 물론 이제 숙식이 제공되는 그런 스타지 장소도 굉장히 많지만 스타지로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뭐 3, 4개월 뒤에 그렇게 갈 사람들에게 많은 걸 잘 알려주지 않을 뿐더러 정식 고용이 아닌 사람들에게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치게 됐을 경우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타지는 경력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뭐 예외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김영석 셰프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에서도 학력이 좋으면 괜히 보는 눈이 달라지고 라는 말씀을 하셨듯 사람들이 이제 유학을 하고 명성 있는 요리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약간 남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런 걸 이제 기대하고 더 나은 것을 배우고 얻을 수 있다는 이제 희망 때문인 거죠. 하지만 결국은 유학을 했던 학력이 높던 주방에서 채용과 인정은 일을 잘하고 빠릿빠릿하고 눈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실전 업무에서 조직을 이해하고 팀에 얼마나 녹아들 수 있고 눈치 있게 행동을 하고 시키는 일에 대한 반복적인 업무를 실수 없이 수행할 수 있고 사회 초년생이 가져야 할 뭐 그런 약간 요리사 희생에 대한 걸 약간 인터뷰나 트라이얼 뭐 실무 인터뷰를 하죠. 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력서란에 그런 학력란에 찍혀 있는 학교의 위험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채용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이거는 기술직이기 때문이죠. 또한 약간 사실적으로 말하면 이제 약간 본인들은 그런 명성 있는 아무리 이제 요리 대학교를 나왔다고 하지만 그 대학교를 입학하는 조건들이 여러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냥 학비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기술 전문대 유학입니다. 정호영 셰프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해봅니다. 약간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프랑스 르꼬르동이랑 호주 르꼬르동 과정은 약간 조금은 틀리지만 이제 프랑스는 이제 학원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 게 맞으시고 호주 같은 경우는 30, 1, 2, 3라고 불리는 이제 초급, 중급, 고급 과정에 약간 각각 10주예요. 그런 이제 과정의 요리 과정이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프랑스와는 다르게 6개월 동안 유급 실습이 있습니다. 물론 유급 실습 외에도 학교를 다니면서 20시간씩 계속 일을 할 수 있고요.
그게 끝나면 34와 어드밴스 디플로마라고 불리는 약간 이론 과정, 그 다음에 학위 과정을 통해서 약간 총 2년 3개월의 준학사 과정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정규 대학이에요. 만약에 대학교가 2년이 아닌 1년 정도의 대학을 다녔다면 우리나라에서 정규 전문학사라고 인정해 주지 않고요. 설티피케이션이라는 약간 수료증에 비슷한 거를 발행하는 이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이라고 불리기에는 높지만 대학이라고 불리기에는 낮은 뭐 그런 네. 그래서 약간 이왕 그 해외 요리 유학을 가실 분들은 학위가 나오는 그런 곳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뭐 본교라서 뭐 프랑스 본가에 가야 된다는 약간 한국 교육의 사고방식으로 요리사를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라는 이제 교육기관이 본인을 엄청나게 좋은 셰프로 네,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프랑스의 학과 과정인 이제 무급 스타지 과정. 정호영 셰프님이 말씀하셨던 프랑스 교육 과정 중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그 무급 스타지 과정에 대해서 약간 좀 언급을 드리자면 유학에 대한 선택을 할 때 공식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가, 그런 비자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나라를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벌이 뭐 굳이 그렇게 필요 없는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방식으로 학위를 얻으려고 하다가 돈을 저는 이중으로 쓰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유학을 했다가 유학을 또 한다는 얘기죠. 결국 경력이 없으면 학교를 어디에를 졸업을 했던 그냥 학생인 거예요. 정호영 셰프님이 말씀하셨던 유학을 다녀왔다고 어서오세요 하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국에서 2, 3년 동안 경력을 쌓고 유학을 가면 이제 습득력이 빨라진다라는 의견에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셰프크루를 저는 운영을 하면서 경력을 뭐 2년, 5년, 뭐 10년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경력자 유학 학생들을 볼 수 있는데, 확실하게 이제 장점은 수업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이고, 학생 그 학업 중에서 일자리 구할 때 조금 유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이분들과 경쟁해서 밀리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뭐 저 또한 요리에 대한 지식이 1도 없이 영주권만 이제 바라보고 이제 유학을 한 케이스인데, 저희 학교 이제 동기들이나 학교를 다닐 때 뭐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도 뭐 똑같이 직업을 잘 구했고 잘 버텼고 잘 했고, 뭐 졸업 뒤에는 세계 4위 레스토랑 뭐 테스야에서 정직원 채용도 되었어요. 뭐 제가 특출나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뭐 호주에서 요리 유학생들 중에 경력이 있는 학생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해요. 뭐 또한 요리 기술의 습득은 약간 경력이 있어도 뭐 일머리만 있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 처음 시작하는 요리란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한국에서의 경력이 외국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시스템과 환경이 완벽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단순하게 경력을 조금 쌓았다라는 의미였다면 그 시간에 저는 영어를 공부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2년의 경력 차이는 사실 뭐 큰 차이점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굳이 한국에서의 경력을 쌓고 외국에 나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리라는 거는 사회생활, 직장생활이고 이제 반복적인 기술은 금방 따라잡습니다. 뭐 유학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렇게 세 분께서 언급하신 그런 남들에게 요리를 해주면서 즐겁고 행복함을 느끼고 그런 뿌듯함을 느끼는 게 셰프의 직업이다 라는 말은 사실 저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이상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결국 직업인으로서 요리사는 본인이 행복을 느껴야 되고, 요리를 하면서 즐겁고 행복함을 뭐 임금 인상과 승진과 뭐 워라밸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철저한 약간 비즈니스 마인드로 셋업을 하고 유학에 대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약간 꿈과 희망이 아닌 현실을 정의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이 행복을 느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면서도 남이 행복할 수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미 성공한 분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그들을 목표로 삼는 학생들의 눈높이는 저는 철저하게 다르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집이 잘 살고 좋은 서포터를 받아서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다는 말을 하는 유명 한인 셰프님을 저는 볼 수가 없었어요.
이런 간단한 사실조차도 말할 수 없다는 건 사실 자신의 노력과 희생을 더욱 돋보이게 하면서 어두운 현실을 숨겨지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어두운 면을 가리는 밝은 빛을 따라 시작한 요리사의 길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 모든 셰프님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굉장히 긴 영상이 됐죠. 제가 사실은 이제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조금 이제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고 조금 요즘에 아픕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대본을 써 놓은 거를 제가 좀 읽는 형식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제 시선과 마주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번 영상은 그렇게 잘 이해를 해주시고 언제나 건강관리,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아, 오늘 40도예요, 호주는.